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본인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악마화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여러 가지 특검 자락을 깔면서 최근에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나서서 이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을 주고 짓밟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반발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그런 상황도 돼서 이재명이 결국은 자성자박을 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탄핵 4명의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고 했죠. 강백신 지금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리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 검사들 중에 이 3명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 강백신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정자동 특혜 비리 힐튼 호텔 그 수사 중인데 전부 다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검사 탄압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반발을 하죠. 검찰총장 이원석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눈치를 보느라 그렇겠죠. 그런데 당사자들, 이 피해를 당하게 생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그 본인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 이재명과 민주당이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민사상은 명예훼손, 형사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걸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제 강백신, 지금 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강백신 차장검사는 일종의 이재명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을 할 때는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고, 또,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반부패 수사 일부 부장할 때는 중앙지검에 구려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죠.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 사건 이것을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고 서울중앙지검 3부장 때는 대장동을 수사를 한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에서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성과를 낸 이 강백신 지금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가서 정자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손발을 묶기 위해서 수사도 못하게 하고 공소유지도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를 해서 헌재로 넘기면은 그 기간에 한 6개월 정도 수사가 중지가 되죠. 직무가 중지가 되죠. 수사는 다른 검사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자, 강백신 차장검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재명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2%스 글을 올렸는데, 자,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밝히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수사는 정당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백신 검사가 이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여론조작,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를, 담당을 했죠. 그 둘을 구속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사 그것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바뀌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합니다. 뭐냐면 그때 금수완박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사건을 경제 사건 그리고 부패 사건으로 제한을 했죠. 그런데 이게 경제 사건, 부패 사건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느냐? 그러니까 그 수사 권한 바뀌다.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수사를 할 수 없는 걸 수사를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님이 이 책 세금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죠. 책값 명목으로. 근데 실제로 그것은 허위 그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부패 경제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백신 검사도 그 관련 수사는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 조작 이것은 이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죠. 김만배 신앙님이 윤석열 당시 중수부 참과장이 뭐 조우영에게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너가 조우영이야 그리고 그 사건이 없어졌다 뭐 거짓말한 것 그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게 이 경제 부패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지금 탄핵을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백신 검사가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급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현직 검사가 지금 민주당 사실상 야당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 정신의 훼손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적, 위법적 권한 남용이다. 위법 권한 남용 이게 바로 탄핵 대상이죠.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탄핵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또 그전에 그 강백신 사정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태 이 수사를 맡았을 당시에도 자기 이름이 정치검찰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검사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수사를 했고 조국 사태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 그러니 어떤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데 그때도 정치검찰 명단에 올랐는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력자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비리의 옹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하나 반발하는 쪽이 있죠. 바로 법사위 만행 이재명 보호 차원에서 최상면 특검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정청래가 나서서 만행을 저질렀던 뭐 10분간 퇴장하세요. 뭐 제복을 입은 장군들에게 또 예비역 육군 중장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갑질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여드릴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5단 광고입니다. 자, 먼저 기사는 이겁니다. 야, 위정처벌 강화법 발의. 이 법까지 또 새로 발의했는데 이종섭 위법 청문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 아래 기사형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런 게 민심이면 개나 줘라. 전 국방장관 예비역 육군 중장에게 복도에 나가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어 호통치는 국회. 자,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문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헌법 취지에 따라서 법률이 보장한 정인 선서와 정언 거부권을 국회는 본인이 행사를 했는데 국회는
이것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국회가 침해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다. 여기도 위헌위법적 행태가 나오죠. 이재명이 지금 위헌위법적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백신 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것이 정청래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 내용은, 광고를 실은 주체는 류건일, 유명한 언론인이죠. 전 조선일보 주필인데 지금 뉴데일리 논설 고문으로 있습니다. 류건일 논설 고문 명의로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뉴데일리와 같이 광고를 한 거죠. 전 국방장관, 예비역 육군 중장에게 그 이종섭 전 장관 복도에 나가서 한 발로 두 손 들고 서 있어 호통치는 국회. 지금 총선 민심이 이런 게 민심이면 개나 줘라는 이 그런, 지금 민주당이 걸핏하면 총선 민심 한 전체 지역구 투표에서 5% 이겼는데 마치 모든 민심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리고 그 민심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2달이 넘게 지나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떨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그런데 여전히 총선 민심, 좌파 패널들도 뭔가 막히기만 하면 총선 민심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무소불위 만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민심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전 국방장관 예비역 육군 중장에게 예우는커녕 모욕을 줬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의 행패. 요즘 학교에서도 안 하고 못하는 짓거리다. 태연히 자행을 했다. 정청래, 박지원, 류가 호통치는 나라 만든 민심. 그게 민심이면 개나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선 민심을 함부로 팔고 다니지 마라. 계속 이것을 팔고 다니지 마라. 민심은 변하는 것이다. 자, 그 이야기죠. 이따위가 국회냐 이런 대목도 있고, 민심 쫓다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둘인가. 잘못된 민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보수가 패션이란 오늘의 잘난 세대, 반보수 이걸 마치 패션처럼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론으로도 직접 당사자들도 반론을 하고 하지만은 여론도 지금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완전히 입법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당대표 연임한다고 또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청꾼들이 달려붙어가지고 마치 업의 수령을 칭송하는 듯한, 본인들은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죠. 내려오지도 못하고 계속 같이 가는데, 이재명 사법처리 임박했습니다. 사법처리 되면은 민주당은 일거에 같이 망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벌이고 국민은 정말 민심은 안정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와 사설을 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민 기사는 야 의원들 이번엔 국민 닮은 이재명, DJ 이후 가장 많은 핍박받아.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인 친명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들을, 그냥 귀 열고 못 들을 입이 어천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밝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재명을 칭송하는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이어서 친명 마케팅. 자, 최고위원 출마 준비 중인 전현희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 힘든 내색 않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찡하다. 강선우,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요. 이재명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닮았다니요. 정진욱이라는 사람도 있네. 이재명 대표는 공천혁명과 당원 주권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만들어냈다. 곧 다시 민주당 대표를 맡아달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처럼 독재 권력과 핍박과 공격을 당한 정치인은 없다. DJ는 정치적인 사건이죠. 국가 내란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있어서 사형 선고까지 막 받았죠. 그런데 이재명은 파렴치범입니다. 파렴치범. 법인카드, 사적은 유용, 후원금 쪼개기서 받기, 업무 추준비 가지고 그 가일 2천만 원치 사기, 이런 게 어떻게 DJ와 같이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까? 개발비리 해가지고 400 몇십억 원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저수지 만들어 놓은 의혹도 있고, 이런 흐름은 민주당이 지난해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권리당원이 곧 개딸이죠. 개딸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에게 아부를 다 해야 된다. 그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는 계속 난장판입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라도 받자.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아예 무시합니다. 7개 상임위 받고 다 들어가시는데 법사위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어제 법사위 난장판이었습니다. 정청래가 전혀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상임위원장인지 상임위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여복귀한 법사위. 뭐 티격태격하다가 정청래가 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세요 하니까는 유상범 의원이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느냐. 과거 대학 이야기입니다. 야당 그래서 방송 3법 등 강행 처리를 해버렸고 고성 주고받다가 결국 파행.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국회에는 22대 개헌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고성이 오가고 여당 의원이 퇴장하는 파행. 자,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죠. 제가 갖는 관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고, 어느 후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한동훈식으로 호흡을 맞춰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희룡식, 나경원식, 윤상현식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이제 경선 운동 기간 동안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부분과 또 맞물려 있는 건데, 4명의 대표 후보 중에 누가 이재명 조국 심판에 더 적합할까? 물론 사법적으로 심판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계속 이슈를 만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당을 단결시켜서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법원과 검찰에 어떤 메시지도 던지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자, 누가 적합할까? 일단은 한동훈이 총선 때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기치로 내세웠죠. 그리고 검사장 출신이고 한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왜 2조 심판을 못했느냐, 이재명 조국 심판을 못했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지만은 어쨌든 법치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느냐는 비판도 있죠. 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도 검사 출신인데 잠깐 검사 생활을 했죠. 어쨌든 그 2조 심판은 한동훈이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원희룡이죠. 원희룡. 처음에 대선 때 대장동 1타 강사, 그래서 이재명을 시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개항을 해 직접 출마도 했죠. 그런 한 원희룡이
이재명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원희룡 아직도 이재명 쳐넣지 못해 국민 답답하다. 저를 영남의 아들로 삼아달라. 지금 영남권에 영남 출신 대표 주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를 영남의 아들로 삼아달라. 이재명 쳐넣겠다.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제 구미에 있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무실에서 구미시 당협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세죠, 발언이. 저를 영남의 아들로 받아주고 당대표로 만들어서 써먹어달라.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는데 써먹어달라. 이재명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다. 이재명은 법원에 겁을 줘서 사법심판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특검으로 몰아붙이다가 거기서 뭐 하나 걸리면 광화문이나 삼각지에서 촛불 집회를 하다가 여론이 들끓게 되면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딱 맥락을 딱 짚은 겁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내가 맡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당대표가 돼서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가 맡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인지는 이제 그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서 법의 심판은 살아있고 윤석열 정부는 3년여의 임기가 남아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망하길 바라는 야당을 이겨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중앙일보는 오늘 한동훈 캠프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 국회의원 17명 보좌진 주진우, 성석준도 가세. 자,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밑에 있는 9명의 보좌진이 있죠. 뭐 보좌관, 비서관, 비서 쪽에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을 파견을 시킨다는 거죠. 내 밑에 참모로 있는 이 파견을 이렇게 시키면은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되는 거죠. 한동훈 쪽에 파견을 한 사람이 17명이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조직도를 입수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변칙이죠. 국회의원을 보좌를 하라고 보좌관, 비서관, 국고에서 월급을 주는데 그걸 지금 간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조직도를 입수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우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으로는 인요한, 박진호가 꼽히고 있고, 여성 의원 상당수는 나경원의 우군이다. 윤상현은 당 기독인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다. 자, 근데 이 중에 이제 한동훈 캠프를 입수를 했는데 조직들을. 이 조직도에 따르면 17명의 현역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 이 코어 그룹은, 한동훈 캠프의 코어 그룹은 한동훈 비대위 출신, 비서실장 김형동, 사무총장 장동혁, 대변인 박정하, 비대위원 한지아, 이런 사람들이 복수의 보좌진을 이 캠프에, 한동훈 캠프에 파견을 했고, 배현진 의원의 보좌진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한때 친윤계였던 배현진, 한때 친윤계였던 배현진이 마치 이제 한동훈 쪽으로 전향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담고 썼는데, 배현진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의 대변인이었고, 친윤이죠. 그런데 한때 친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친윤에서 친한으로 말을 갈아탔다. 그러면 친윤과 친한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친한은 반윤이다.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좌파에서 설치를 하고, 또 일부 우파 안에서도 한동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치를 하는데, 언론이 또 그 중앙일보는 상당히 요즘 들어서 논조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간을 하는 듯한 그런 프레임을 일부 언론이 계속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레임인데, 친윤, 친한 등식이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방법상으로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뭐 수평적 당정관계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을 반윤 이렇게 프레임 매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안마다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큰 줄기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보냈다. 그럼 주진우도 반윤인가요?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 최측근이었으며 여기서 또 이었으며 이렇게 붙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측근이었으며 한때 친윤이었으며 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이 매체들이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부안해동하는 거죠. 친한으로 전향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 하면 배현진, 주진우가. 그런데 친한이 친윤과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은 우파의 유권자들이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전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돌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26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